KT는 지난 4월 있었던 SKT 해킹 사건 이후 외부 보안업체에 점검을 의뢰한 결과 자사 서버에서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확인해 키사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KT가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한 건 지난 15일. 하지만 신고는 법정 시한인 24시간을 한참 넘긴 18일 밤에야 이뤄졌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소액 결제 사태로 KT 서버 해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는데도 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KT는 점검 결과 보고서를 수령했고 이후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열린 소액 결제 사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밝히지 않은 건 숨기려 한 게 아니라 내부 소통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소액 결제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트워크 쪽에 불법 침해와 마케팅 쪽 부서와 이 서버 점검은 저희 쪽의 그 CIS 쪽에서 별도의 진행 과제로 상호 간의 이 연결성이 없다 보니 MBC가 입수한 KT의 신고 내용을 보면 KT 서버는 악성 코드에 감염돼 이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탈취당했고 해커는 접근이 쉬운 외부 서버에 접속한 뒤 내부 네트워크로 침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격 상담 시스템 개정과 비밀키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도 주목됩니다. 미국 해킹 전문지 프렉이 해커 조직 김숙희를 분석하며 KT가 해킹당했다고 공개한 것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KT는 그동안 이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KT는 소액 결제 사태에서도 줄곧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하다 일주일 만에 가입자 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 서버 해킹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민관 합동조사를 통해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KT는 소액 결제 인증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복제폰 생성에 필요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서버 침해가 확인되면서 이마저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CVC 코드까지 유출된 28만 명을 제외하고는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269만 명의 경우에는 일부 항목만 제한적으로 유출되어 해당 정보만으로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을. 하지만 MBC가 확인한 피싱 사기의 대상은 일부 항목만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였습니다. 내 거는 부정 사용될 가능성이 적다 해서 비밀번호만 바꿨어요. 피싱 메일을 보낸 범죄자는 카드 번호 중 뒤 4자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암호화돼 유출된 카드 번호를 피싱 조직이 손에 넣은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미 거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다크웹이나 블랙마켓이나 한국인의 개인정보라든지 DB라든지 많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하고 데이터가 결합이 된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롯데카드는 유출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부정거래를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사들은 피싱 사기 거래를 평소에도 거의 탐지하지 못했고 피싱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떠넘겨왔습니다. 롯데카드는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면서도 2차 피해는 확인된 경우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혹시라도 발생 가능한 2차 피해의 경우도 포함하여 연관성이 확인되는 한 모두 전액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2차, 3차 피해가 일어나면 소비자가 매번 피해를 입증해야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최고 수위 제재가 예고된 롯데카드에는 기관 경고나 일부 영업 정지, 임원 해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과징금은 최대 800억 원에 달할 거란 예상도 있지만 적용 법률에 따라 최소 50억 원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사고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건우입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해킹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이용자 2,300만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등이 유출됐습니다. 유심칩 교체를 위해 고객들은 새벽부터 대리점 앞에서 줄을 서야 했고 연휴를 앞둔 공항에서도 사상 초유의 유심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화가 나죠. 이게 이렇게 빠져나갈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대규모 해킹 사고는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꼴로 이어졌습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지난 6월 랜섬웨어 공격에 5일 동안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7월엔 SGI 서울보증보험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랜섬웨어 공격 등 침해 사고 신고 건수는 작년보다 15% 증가한 1,034건. 문제는 국가 핵심망인 통신망과 금융망이 모두 뚫렸다는 점입니다. 해킹도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소액결제 등 직접 돈을 빼가는 금융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망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업이 침해 사실을 고의로 늦게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정부가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기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이나 재발 방지 대책 등 사후적인 방안보다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사고 발생 이후에 규제에만 좀 의존하지 말고 그 기업의 어떤 사전 보안 투자와 어떤 책임 있는 경영을 좀 유도하는 정책을 고도화된 해킹 기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어 기술에 대한 예산 투자나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